김정일이 죽었을 때 좋았어요? 이제 변화가 되는구나. 니네 리더 죽었다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CNN 브레이킹 뉴스로 뜨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그 다음 찾아보니까 막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일체 어떤 외국인과 어떤 접촉하지 언론도 마라. 접촉하지 말고. 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 대동강 포커스 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북한 MZ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김금혁 위원님 이렇게 말할까요? 네, 위원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금혁 위원님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시다가 베이징대로 유학을 가셨고 그 상태에서 뜻한 바 있어서 남행열차를 타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김 위원님. 네. 제가 김 위원님을 모신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뢰할 만한 분한테. 북한의 젊은이들이 네. 북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반체제 모임을 만들었다. 네. 이건 신뢰할 만한 직접 그 사람한테 들은 거니까 저는 네. 100% 신뢰합니다. 그런 사례가 가능한지 오랫동안 우리가 고민했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네. 근데 김 위원님이 그런 사례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모셨고 북한에서 금수저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금수저? 뭐 금수저의 사회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은. 아니, 네. 그 밥을 금수저로 먹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한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 형편이. 그렇죠. 네, 저는 뭐 그러진 않았고요. 1% 안에? 1%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양에 어디 중구역에 살았어요? 중구역은 아니었고요. 음. 그 보통강구역과 그럼 뭐 아버님, 어머님은 뭐 하셨어요? 아버지는 평양과 베이징을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하시던 외화벌이 일꾼이죠. 그 어머님은? 어머니도 이제 북경과 평양을 오고 가는 외화벌이 그럼 일꾼이었습니다. 경제 쪽이네? 완벽하게 경제적이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그 북경에 가시면 북한 레스토랑 있잖아요. 예. 그 레스토랑 한 3개 정도를 총 운영하시던 지배인. 외화벌이 레스토랑? 예, 맞습니다. 유학 가게 된 동기는 뭐였어요? 사실은 제가 2009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입학을 했거든요. 2009년? 예, 공부학번입니다. 공부학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문과 유학생은 유학을 안 내보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과생만 특수하게 선발을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발을 해서 내보내는 게 관례였는데 갑자기 2009년에 이제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면서 그렇지. 그 기류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문과생들도 이제 좀 세계적인 트렌드를 좀 잘 아는, 특히나 경제, 경영 이쪽의 트렌드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방침이 내려오고 그의 어떤 기조에 맞춰서 문과생 중에서도 유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무슨 게 과였어요? 저 영문과였습니다. 영문과, 김대영문과. 그게 2009년 7월쯤에 바뀌었거든요. 여름방학 때. 2009년 1월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임명됐다는 소리. 네, 맞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어디 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09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1학년을 마치고 2010년 1월에 베이징으로 유학을 나갔거든요. 1년 다니다 갔네? 예, 맞습니다. 딱 1학년 마치고 갔고요. 천안함은 3월 달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뭐 처음부터 베이징 대학을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그때는 중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베이징 어원대라는 그런 어학원 같은 데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이제 공부를 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던 시점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알았어요, 바로? 왜냐면 그때는 다 보도가 인터넷을 되니까. 볼 수 있고 그치. 중국은 즉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치. 또 알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그 있었던 반에 한국인 유학생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어요? 네, 미국인 유학생, 뭐 한국인 유학생, 일본인 유학생 다 같이 있었어요. 친하게 지냈어요?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접촉도 못하고 뭐 보위부원이 뭐 감시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국비 유학생만 그러고요. 자비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감시가 거의 없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유학을 허용했는데 우리 금수저 김금혁 의원은 엄마 아빠 돈으로 간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을 많이 풀어주긴 했는데 북한이 많아진 유학생들의 비용을 전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다 보니까 유학의 기회는 풀어주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나가게끔 만들었거든요. 재밌네. 우리는 그냥 딱 제한해서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한 5차까지 파견이 됐었는데요. 대충 얼마 나갔어요? 400명 정도가 베이징에만 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많이 나갔네. 굉장히 많이 나갔죠. 김정은 후계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고 2009년에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1학년 다니고 있을 때. 근데 그때 2010년에? 와서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아마 6월쯤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김정일이 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왔을 때 이제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발은 조국에 묻히고
눈은 이제 세상을 봐.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예, 그때 이제 유학생 정책이 확 풀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한 3,400명 정도 되는 그 유학생들이 한꺼번에 이제 중국으로 다 나왔고요. 재밌는 역사네. 한국인 유학생한테 거부감이 없었어요? 처음엔 있었죠. 처음에 왜냐하면 유학생 나가기 전에는 한 2개월 정도 그 외무성에 가서 교육을 받거든요. 외국인 만났을 때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 강습을 받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어로도 대화를 안 했습니다. 째려만 봤어 이렇게. 영어로. 영어로 알면서. 뻔히 알면서 심지어 그 한국인 친구는 저한테 한국어로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걸 내가 한국어로 대답을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영어로 답변을 했는데 그게 하루 정도 그랬던 것 같고요. 하루밖에? 네.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저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방에 교실 안에 한국인 친구가 별일 없으면 같이 점심을 먹자라고 해서 한국말로? 네. 저는 이제 따라갔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한국인 유학생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대학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 식당에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예요. 엄청 많을 때예요. 한식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김치볶음밥 이런 거 먹으면서 북한에도 이런 거 있냐, 김치찌개 있냐, 뭐 있죠, 당연히 이런 거 있지 이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처음부터 반동 기질이 좀 있었구만 마음. 그때는 막 반동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재밌잖아요, 사실 좀 너무 흥미롭고. 그러면 그때가 한 20살 됐을 때네. 19살. 근데 감시는 없었고. 그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경 대사관 안에 교육 참사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 참사부 내에 참사관, 기타 그리고 서기관들이 각 대학교를 다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생은 반드시 3명 혹은 2명, 그러니까 최소 2명이었고 보통 3명에서 4명씩 한 반에 들어가도록 방침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방침인데 현지에 나가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딱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들 원하는 대학교가 다르고 또 대학교와 북한 사이에 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좀 쉽게 들어갔거든요. 북경대 들어갈 때도 뭐 시험 보고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니 북경대 들어갔는데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안 봤습니다. 입학 시험을 보지 않고 편입 형식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냥 계약에 의해서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무슨 계약인지는 모르는데 교육 참사가 북경대 가면 된다라고 해서 갔더니 반에 그냥 자연스럽게 교환학생 비스무리한 거 그런 거였습니다. 약간. 그럼 본격적으로 드디어 이제 반동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철학, 정치, 사상, 천안함 피격 사건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철학, 정치, 사상 독서회를 결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천안함 사건 자체에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천안함 사건을 일어난 뒤에 같은 반에 있던 한국인 친구들과 제가 논쟁이 붙었는데 논쟁. 뭐 이런 거죠. 누가 니네가 했냐? 했다. 그렇죠. 누가 했냐. 그 친구들은 당연히 북한 완전 첫 마디부터가 상당히 도발적이었어요. 니네가 했다. 그 수준이 아니라 야 니네 북한은 왜 틈만 나면 도발을 하냐 라고 바로 저한테 돌직구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그 전날까지도 친하게 지내던 게 다 사라지고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그래 우린 적이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건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만든 자작극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거기에 상당히 긁혔고 저도 이제 붙었죠. 그래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천안함 이슈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주제가 확 넓어져가지고 북한 전체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그걸로 이제 이슈가 붙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근데 그 하루 동안에 벌어졌던 게 이제 네 북한의 인권 상황 되게 열악한데 너 아냐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인권이 뭐냐. 저는 인권이 뭔지 몰랐어요. 네, 인권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야 니네 투표하냐? 우리 투표한다라고 했더니 찬성 99.9%가 나오는 게 무슨 투표냐?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어떤 게 투표냐라고 해서 되게 그런 식으로 좀 정치적인 어떤 걸로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체제에 대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엄청나게 깨졌죠.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끼는 건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너는 김일성 종합대학도 나왔다면서 그럼 북한 내에서 최고로 엘리트 아니냐. 근데 너는 나보다 북한을 모르는 것 같다. 라고 던지는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 그거 말 듣고 되게 울었어요. 분해가지고. 할 말은 없고. 네, 뭔가 막 쏟아내고 싶은데 다 맞는 것 같고 이 친구 말이.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혼자서 좀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도 좀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그 친구한테 어떤 책을 읽으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남한 친구죠? 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론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책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가 뭐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든가. 그럼 이 독서회라는 건 혼자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시작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랑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북한 친구 같은 대학교 내에 있던 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김정은 진짜 쓰레기 같은 것, 김정일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 이런 얘기가 나가더라고요. 학습이 된 거지. 이제. 그렇죠. 뭐 네. 북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슬쩍 근데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거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욱하고. 네. 그 뒤로 엎질러진 분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뭐 이게 제가 이 친구를 얼마나 신뢰할지도 모르겠고.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친했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아무리 친해도 그럼 사실 이 체제에 대해서 뱉어놓으면 이제 겁나는 거지. 네, 끝나는 거죠. 네. 사실 그때는 굉장히 겁이 났었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왕 뱉은 거 내가 얘를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남한 친구가 저한테 했던 방식으로 이 친구한테 제가 계속 북한이 여자였어요? 어떤 식으로 남자였어요? 남자였습니다. 남자. 그 친구도 되게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체제란 어떤 것이고 그 인민민주주의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투표제라는 게 어떤 건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대로 다 전수를 했었는데 그 친구도 한 일주일 뒤에 반응이 오더라고요.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뭔가 굉장히 크게 잘못된 것 같다. 이제 자기도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구나.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북한 내 각종 비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입시 비리도 시작해서 뭐 대학교 교수들도 어느 정도 돈을 주면 점수를 올려주고 이런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건데 우리가 너무나 그것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모르고 지냈던 것들이 너무 많다. 북한 내 부정부패 행위도 너무 심각한데 우리 사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구조 하에서 살다 보니까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냈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터놓으면서 이대로 흘러가면 나라 망한다. 그래서 몇 명까지 넓혔어요, 독서회를? 그게 확 넓어진 계기는 2010년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정확히는 어떤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또 다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간이 본 거네, 이제. 그쵸. 뭐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눈에 그때. 뵈는 게 없었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생일 파티 자리에서 제가 좀 되게 따끔하게 몇 마디를 했었어요. 굉장히 용감한 행동인데. 그때 저는 사실 좀 무모합니다.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간이 부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감시체제, 북한 그거 아는 사람들한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꺼냈던 첫 마디가 우린 무슨 자격으로 이런 되게 호화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이런 걸 먹을 수 있냐. 레스토랑에 있어요? 엄청 비싼 레스토랑이었어요. 한 사람당 거의 한 30만 원 이상 나오는 그런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지금 돈으로 그때 당시로 따지면 더 비쌌겠죠. 더 아마. 비쌌죠.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 그쵸. 왜냐면 300불 정도 했었거든요. 어이구, 한 사람당. 예. 그 곳에 가서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런 걸 먹냐라고 했더니 왜 갑자기 기분 좋은 날 초치냐라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내 질문에. 너는 그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걸 먹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 동안 우리가 똑같은 나이대 사람들은 전혀 이러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옳은 거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게 옳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동나이 때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 수천만 명이 우리가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그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누리고 있고 우리가 누리는 걸 그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데 이게 과연 공평한 거냐? 너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냐? 아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되게 싸해지더라고요. 찬물 쫙 끼얹는 거지. 싸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한 6시간 정도를 계속 그냥 혼자서? 열변을 토하듯이 막 얘기를 하고 혼자서만? 그 저랑 이제 같이 그 친구 같이. 예, 둘이서 그냥 쇼를 했죠 거기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좀 저는 사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튈까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후환이 두려웠겠죠. 네, 사실 이건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그 크리스마스 이후에 잠깐 짐을 쌌었습니다. 난 이제 죽었다. 이해합니다.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네, 난 죽었다 이제. 네.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인가 그때 한번 만났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왔다 해서 내가 읽던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혁명을 하든 뭘 하든 현재 북한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다 모르다 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요. 문제점은 인지를 했는데 그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 그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 공부부터 하자라고 해서 서양 철학부터 하나씩 국가란 무엇이고 사회란 무엇이고 제도란 무엇이고 공권력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단계를 쌓는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늘어났어요? 10명에서 뭐 정말 많을 때는 막 14명까지도 있었고요. 근데 한 번도 들키진 않았어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들킨 게 김정일 죽은 뒤 축하 파티 했다면서요? 축하 파티를 근데 사실 그게 결정적인 계기인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냥 예측하는 근데 축하 거고요. 파티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몇 명이 이 사람들이 다? 그게 다 북경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뭐 몇 명은 뭐 단둥에도 있었고요. 또 몇 명은 천진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모이지 못했고 축하 파티에 모였던 인원은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죠. 뭐 민감한 한 얘기는. 7명에서 9명 정도. 그러면 김정일이 죽었을 때 좋았어요? 이제 변화가 되는구나. 저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네. 공부를 하고
있다가 네. 제 프랑스인 베프가 있어요. 예. 저랑 기숙사를 같이 쓰고 있던 옆방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쓱 보여주는 거예요. 야, 진짜 니네 죽었다고? 리더 죽었다는데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CNN 브레이킹 뉴스로 뜨는 그렇게 거예요.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그 다음 찾아보니까 막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일체 어떤 외국인과 어떤 접촉하지 언론도 마라. 접촉하지 말고 지금 현 시점에서 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 내 대사관으로 복귀해라. 라는 문자를 받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복귀하라고 대사관으로. 대사관으로 모두 들어와라. 베이징 대사관 굉장히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엄청 크잖아요. 큽니다. 엄청 예, 큽니다. 예, 유학생들 다 모을 수 있거든요. 예. 들어와라. 대학 캠퍼스죠 거의.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바로 친구들한테. 니네 이거 봤냐? 그랬더니 봤다. 제가 그때 꺼냈던 말이 그거였어요. 독재자가 죽었다. 첫 마디가 네, 독재자가 죽었다. 여기 사람처럼 말하네 거의. 북한에도 변화를 위한 그런 역동적인 힘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금혁 의원님 오늘 나와줘서 고맙고요. 대동강TV 오늘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동강TV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